관수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간 사례는 없고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워터그리드 SAQ 워터그리드의 이제 운영 그 이제 주체가 있고요. 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포함되어 있는 건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. 하여튼 이제 그 운영하는 걸 보면은 주로 하는 업무들이 이제 자산 관리 업무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설들을 이제 대한 그 확대, 그 업그레이드, 그 다음에 유지 보수,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시설 목적 자체가 물안보기 때문에 물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, 정보 공유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상시가 왔을 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. 실제로 홈페이지를 가봐도 이제 실시간 물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작년에 뭐 작년 4월에 그 애니얼 리포트 이제 그 스테이터스 리포트라고 해서 나온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그 이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제 분석한 다음에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서 이제 뭐 제가 샘플로 가져왔었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물 공급 가능량, 이제 사용량,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강우량,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수자원 확보 전망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자료를 확보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서 물 수요 관리까지 같이 통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제 분석을 해서 용역 같은 걸 해서 향후 투자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물값을 얼마만큼 받을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보면 한 평균적으로 한 톤당 한 2달러 정도 그 정도 호주 달러로 2달러에서 2.5달러 정도 이렇게 물값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 시설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, 그 다음에 약간 뎁스, 빚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, 부채 이런 것들을 좀 상환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계속 매년 이제 이런 비용들을 좀 조정하는 걸 볼 수 있고요. 가격 조정안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의 물 사용량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러면 각 가정별로 수도요금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를 보는데 대충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연간 가정당 수도요금은 한 최대 한 500 호주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향후 확장 계획인데요. 사실 이 확장 계획은 처음에 이제 시설을 설치했을 때 세웠던 계획이고, 그다음 그때 전망했던 것이 LPCD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가 좀 달라지는데 좀 LPCD가 좀 크게 잡은 좀 여유를 주어서 이렇게 잡은 계획에 따라서 이 물 수요에 따른 그 어떤 그 물 수요를 좀 이제 감당하기 위한 시설들이 어떤 게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망을 해서 2060년까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 계획의 상당 부분은 담수화 시설을 이제 플랜트를 추가를 하고 기존 시설의 용량을 확장하고 하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실제로 그 사이에 이렇게 몇 번 좀 가뭄이 있었지만 아주 심각한 가뭄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계획대로 이제 증설이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미지수고요. 왜냐하면 애초에 원안의 계획에 의하면은 지금쯤 하나 정도 플랜트를 더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 가지고 이제 시설 조금 용량을 증설하긴 했지만 하나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앞으로의 어떤 기후 상황이나 기상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자원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시드니 워터 사례는 이거랑 거의 비슷해서요. 제가 굳이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시드니 지역입니다. 시드니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미리 좀 잡혀 있어서 이제 공항 인근에 이제 주거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어서 물 수요가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요. 마찬가지로 2001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 지역도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포함을 한 재이용, 그 다음에 물 수요 관리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물 필요량을 이제 감당하기
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이 됐고요. 여기서 이제 하나 특이해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해수 담수화 시설인데요. 시드니 담수화 시설인데 원래 한 25만 톤 정도 용량으로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한 게 2012년인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퀸슬랜드랑 이제 호주가 조금 다르고 시드니가 좀 다르긴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담수화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고 상당 기간 동안 그냥 이제 정지 상태에서 유지 관리만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. 그러다가 이제 댐 수위가 이제 이 근처도 낮아지면서 이제 댐 수위 70% 이하로 내려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. 2019년에 이제 운영을 다시 재개를 해서 그때 상당히 높은 비용을 주고 이렇게 물을 이제 많이 팔아서 그동안의 손해를 좀 만회를 했다고 하고요.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비가 더 안 와서 이제 물이 부족할 것을 우려를 해서 이 시설을 이제 증설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갖고 다시 또 증설 계획은 무산되고 일단 보류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가뭄 대응 수단이라는 게 특히 이제 인프라 중심의 수단이라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서도 워터 포 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그 싱가포르의 포탭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워터그리드처럼 다중서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간 물수를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 한그 2010년 당시의 계획 그다음에 2025년 이후 그 이후에도 그럼 어떤 형태로 이제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여기서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다중수원과 물수요 관리, 그 다음에 전체 물 공급 시스템의 정보화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2010년까지 여러 그 다중수원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2020년까지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2030년 이후까지, 2030년까지, 그 다음에 그 이후까지는 좀 이렇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좀 이렇게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시사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인프라를 설치할 때 가급적이면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드리든가 아니면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인프라 구축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인프라 건설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뭐 굳이 물 공급뿐만 아니라 물 관리의 어떤 분야든 스마트 워터리라는 개념 자체는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세션 자체가 사실은 뭐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은 해외 진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도 죄송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자원의 부족을 겪는 많은 국가들이 있고요. 근데 이제 수자원 부족만 물이 부족하다고만 해서 해외 그 국가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국가의 뭐 인프라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서 물이 부족한 국가,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되는 국가, 소득이 좀 부족한 국가, 경제적인 부분들, 그 다음에 이제 그 물 수자원 어떤 빈곤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몇 개 국가들을 저희가 이제 산정해 본 적이 있고요. 물론 이거는 뭐 인프라 중심의 사업뿐만 아니라 물 관리 정보화 사업까지 다 포함을 한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몇 개 국가들이 그런 것 쪽에 이제 중점 진출 가능한 그런 여건들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들을 포함을 해서 물산업의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이 있고요.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러한 인프라 중심, 특히 거대 인프라 이런 기술들이 좀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정책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